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연 중에서 명상 실습도 오늘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명상을 할 때 우리들이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하나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 쉰다입니다. 쉰다. 뭐를 애쓰지 마시고요. 네, 쉰다. 그럼 몸도 쉬고 마음도 네. 쉬고 모든 걸 다 쉴 수 있는 네, 상태. 그게 기술입니다. 저희가 마음 공부라고 할 때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파트로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음 기술 파트에 마음을 쉰다, 명상, 쉬는 기술. 마음을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기술,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 네. 그래서 오늘은 쉬는 기술입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러나 또 어렵지만도 않으니까 네. 오직 할 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쉰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네. 말이.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네요. 요령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자신들이 살면서 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을 한번 좀 연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어느 때 쉰다의 느낌이 있었지? 그걸 한번 좀 상기해 보면 그 약간 자기 스스로도 요령을 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요령을 득하는 방법 김정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NOW와 HERE를 나누면 Happiness is now here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다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다리는 뭐냐면 우리 삶은 늘 업앤다운인데 이 다운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파도를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파도는 멈출 수 없지만 파도 타기는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그 욕구와 생각을 잘 쉬는 기술이다. 욕구와 생각을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각과 친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이시라면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복부에 댑니다. 그리고 들숨 때 하나, 날숨 때 숨입니다. 들숨에 둘, 날숨에 숨. 지금 여기에 산다는 것은 감각 세계에 사는 것이고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고 바로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명상이다. 네, 오늘 MPPT 마음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의 네 가지 마음 지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마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마음 기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 명상입니다. 명상에 앞서서 이런 명상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일단 우리 앞에서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배운 것처럼 그 주의가 중요합니다. 그 우리 욕구와 생각을 사용하는 그 주의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또 문제되는 것은 그 생각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을 지금 제대로 못 다루고 과거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반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낮은 고통 감내력이 있는데요. 그 고통 감내력, 고통에 대한 그 역치,
고통을 참는 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명상, 특히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좀 높아져요. 특히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편리해져 가지고 이게 그 심리적인 고통 감내력까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또 받는다는 말 썼죠? 네. 받는다는 말을 쓰지만 내용은 만든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병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고장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로 점핑하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갈 수도 있고 미래에 좋은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놈의 타임머신 고장나갖고 옛날에 동기 좌절된 거. 또 미래 동기 좌절 예상을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 탓을 하면서 과거의 내 행동을 탓하면서 우울에 빠지거나 남의 행동을 탓하면서 분노에 빠지거나 또 오지도 않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다 생각병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한테는 이런 일이 별로 발견되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문명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동물은 겪지 않는 고통을 인간은 경험하죠.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하면서 즐거움을 그런 동기 충족 예상의 웰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긍정심리에 쓴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에 있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영어입니다만 happiness is nowhere. 행복은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기 이 nowhere가 좀 재밌습니다. NOWHER인데 이걸 가운데를 나눠볼까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NOW와 HER를 나누면 happiness is now here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를 조금만 뛰면 행복은 지금 여기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지 못하고 고장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로 점핑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좀비와 귀신 상태입니다. 좀 뜨악하죠? 좀비 귀신 내가? 좀비가 뭡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몸이죠. 귀신은 뭡니까? 몸을 잃어버린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닦을 때 뭐 합니까? 이만 닦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합니까? 왜 내가 나만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빨리 끝내고 뭐 해야지 라든지. 그때 나는 누굽니까? 몸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죠? 그럼 내 몸은 뭡니까? 좀비 아닙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몸이 좀비죠. 내 정신은 몸을 잃어버리고 딴 데 가 있잖아요. 과거나 미래로 가 있으면 귀신 상태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명상이기도 합니다. 한번 배워보죠. 그래서 먼저 그 스트레스 얘기할 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생각병 그 부분이 2차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1차 스트레스에다가 2차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총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1차 스트레스라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내 탓을 하면서 후회를 하거나 혹은 남 탓하면서 또 원망을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한 번 잘못한 것을 계속 곱씹는 거, 또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곱씹는 거, 이런 그 두 번째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건데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거죠. 이 저항이 바로 우리의 반추입니다. 생각을 바로 되돌이표처럼 계속 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만든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그 자바암경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학식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다 살면서 첫 번째 화살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쏘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 앞에서 구성주의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내가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 욕구와 생각을 알고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다리는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 다리는 뭐냐면 우리 삶은 늘 업앤다운인데 이 다운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지나간 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생각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마이너스 기술입니다. 그 달인이 뭡니까? 어떤 하나의 기술을 반복 숙달해서 어떤 경제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삶의 저점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신공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요. 아, 그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아, 우리는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말하고 싶어서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할 수 있죠?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마이너스 기술이죠, 마이너스 기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이너스 기술을 줄여나가고 플러스 기술, 삶의 플러스 기술을 늘려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처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업앤다운의 삶은 파도에 비유하자면 파도를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파도는 멈출 수 없지만 파도 타기는 배울 수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즐거운 게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명상 배운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명상, 쉰다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 중에서도 내 욕구와 생각, 동기와 인지죠. 그것을 쉬는 기술입니다. 요 그림은 그 전통적인 수행법하고 관련 지었는데요. 오늘 아마 다룰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뒷부분에서 시간이 남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건요. 그 긍정심리도 그 안에 관법이 포함되고요. 마음 챙김에도 관법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관법이라는 말을 쓸 때 좀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지관법 할 때는 멈출 지자, 볼관자인데 그럴 때 보면은 그 지는 명상을 의미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관은 요즘 말로 하면 마음 챙김인데 근데 이게 긍정심리의 관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마음 챙김의 관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관법이다 해서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실관법이다 이것은. 그러면 또 다른 관법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제롭다, 관자제할 때의 자제롭게 본다. 그래서 자제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묵상법과 심상법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면 관법, 이 자제관법의 관법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깊이 볼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긍정심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심리에는 행법도 이제 포함되죠. 참고로 이제 자비는 여기 심상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수행, 명상이라는 표현보다도요. 그래서 명상은 이제 좀 딱딱한 정의입니다만 한마디로 하면은 주의 훈련입니다. attention training. 어떤 주의냐? bear attention. 순수한 주의다. 순수한 주의가 뭐냐? bear hand, bear foot 할 때 맨손 맨발 아무것도 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생각이 붙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 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뭐 심리학에서는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의 처리다. 탑다운이 아니고 그러니까 탑다운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그 욕구와 생각을 잘 쉬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욕구와 생각을 쉰다 그럴 때 문제는 어떻게 쉬느냐는 거죠. 어떻게 쉬느냐. 여기 보면 감각과 친해진다고 했습니다. 감각과. 이걸 위해서 그림 하나를 좀 미리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찌 보면 무한히 큽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공간, 작업 기억, 이것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 원죄와도 같지만 복음과도 같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작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어요. 이 욕구 생각은요, 문제가 뭐냐면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단 30초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면은 몇 분이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뭐 30초가 아니라 뭐 30분,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생각의 그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그 멘탈 아이러니 이펙트, 정신 역설 효과라고도 하고, 제가 이제 쉬운 용어로 이제 북극곰 효과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량이 작다 그랬어요. 그럼 욕구 생각이 아닌 걸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게 감각입니다. 욕구 생각을 내가 밀어내려고 하면은 그놈이 더 강해집니다. 마치 북극곰처럼요. 근데 슬쩍 감각에 주의를 보냅니다. 감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욕구 생각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명상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욕구와 생각을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각과 친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는 표현보다는 감각과 친해진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 그러게 되면 너무 보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의도가 강해져요. 그러면 쉰다가 안 돼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쉰다라고 했죠. 또 실제로 욕구 생각을 쉬는 거고요.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쉰다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문득 쉰다. 그러면 감각과 친해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오감 명상, 감각 그러면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 나누죠. 물론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감각과 친해지는 겁니다. 소위 바디 스캔이라고도 하는 몸 명상. 몸 명상은 몸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몸.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각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몸을 못 느낍니다. 여기 팔이 있는 줄 아는 것은 팔에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피부에서 감각도 있고 오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그 단서를 처리하는 그런 감각도 있습니다. 고유수용기 감각이라고 해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 압니다. 내 몸이 존재하는 줄 알아요. 호흡 명상은 뭡니까? 호흡 명상은 몸의 감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은 또 크게 보면은 몸 명상의 일종이에요. 몸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호흡의 감각에 주의를 보내는 거니까요. 결국 다 명상이라는 것은 주의를 감각에 보냄으로써 욕구 생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때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앞에서 우리 happiness is now here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병 때문에 고장난 타임머신 타고 과거와 미래로 점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는 좀비, 이 닦는 좀비, 이 닦는 귀신, 설거지하는 귀신 상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귀신 상태를 면하려면요. 내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죠. 지금 여기가 뭡니까? 감각입니다. 바로 감각이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금 바닥, 이 바닥의 색깔, 이 바닥의 단단함, 이게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색깔, 지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보면서 저 색깔과 관련된 과거의 생각으로 가면 그건 지금이 아니죠. 어떤 거를 보면서 앞사람이 신은 신발이나 앞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서 나도 저 옷을 사면 좋겠다, 저 신발 좋겠다라고 하면은 미래로 간 거죠. 생각이죠. 그러나 앞사람의 신발을, 모양을, 색깔을, 앞사람의 옷의 디자인과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은 명상 상태입니다. 지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빠질 때 지금이 아닌 다른 과거나 미래,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모르죠.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댁에 있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욕구를 쉬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의 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감각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각 명상은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감 중에 색깔을 먼저 볼까요? 시각. 여기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까? 빨강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빨강들이 있습니까? 주황도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나 많은 주황이 있어요? 노랑은요? 초록은? 파랑색이나 또 남색, 보라색도 볼 수 있나요? 흰색과 검은색, 또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색깔들. 여러분, 이 세계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바로 지금이고요. 이 세계는 감각으로 어떠한 빈틈도 없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몸도 감각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소리도 감각입니다. 물론 소리에서 여러분이 의미 처리를 합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제 목소리는 소리일 뿐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말을 알기 때문에 의미 처리를 하는 거죠. 인지적인 작업입니다.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러나 단지 소리로만 듣는다면 명상입니다. 냄새, 맛, 또 감촉. 여러분이 있는 방,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 여러분이 있는 지하철 공간, 여러분이 있는 카페, 여러분이 있는 음식점, 어느 곳에서나 문득 쉬면 감각이 들어옵니다. 애쓰지 마세요. 문득 쉰다 하면 감각이 들어옵니다. 아마 집에 가서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집의 공간이 새롭게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저런 색깔이 있었나? 저런 모양이 있었나?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명상입니다. 따로 다리 틀고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는 것이 명상은 아닙니다. 감각과 친해지십시오. 감각을 재발견하십시오. 감각이 우리의 건강의 바로미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쉬기만 하면 안 돼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러나 쉴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뺏겨서, 내 마음을 뺏겨서 내 의식 공간이 오로지 그런 스트레스로 차 있다면 감각을 볼 수 없습니다. 봄이 오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오는지 모릅니다. 새가 오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푸른색을 못 봅니다. 뺨에 닿는 바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깊은 우울 때문에 한 6개월 넘게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 상담자의 오피스, 사무실에서요. 그 사무실 탁자 앞에 빨간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담자는 6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기의 색깔을 기억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스트레스에, 자신의 증상에, 자신의 고통에, 자신의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각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감각을 회복하세요. 설거지하면서 감각 회복하고, 또 이 닦으면서 감각 회복하고, 샤워하면서 감각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감각과 친해지는 이런 오감 명상,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행위 명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우리 행위할 때도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제가 특히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왜?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늘 일상에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면도하고 세수하고 이 닦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누구나 하는 행위죠.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또 정돈하고 그 수건을 개키고
다림질하고 옷 갈아입고 벗고 입고 문 열고 닫고 자세를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변경하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태그하고 타고 내리고 걷고 운전하고 화초를 가꾸고 세차하고 등등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행위잖아요. 따로 시간 내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여러분 뭐 합니까? 이때 여러분 뭐 합니까? 대부분 공상망상합니다. 잡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 닦으면서도 이따가 할 일, 혹은 아까 있었던 생각,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하고 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후회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원망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거죠. 감각에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감각에 있을 때, 이 닦을 때, 이 닦는 감각, 이 닿는 닷질림, 치약의 향, 치약의 맛, 또 치카치카하는 소리 모두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 감각의 문을 여세요. 너무 애써서 찾지 마세요. 애써서 찾으면 잘 쉰다가 안 돼요. 그냥 문득 쉰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 닦으러 가실 때 기본 자세가 쉬러 간다. 설거지하러 가실 때는 쉬러 간다. 내 욕구와 생각을 쉬는 시간이다. 걷는 시간도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의 수행의 시간입니다. 마음 공부의 시간입니다. 쉬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문득 쉬면서 오감 명상도 하시고 또 행위를 할 때 분명히 깨어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어떤 감각을 경험하는지 잘 느껴보세요. 그 감각의 주의가 가했을 때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말씀드렸죠? 생각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점점 더 강해졌는데 슬쩍 마음의 문을 열고 감각이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니까 생각이 내려가 있어요. 해보세요. 특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분들 따로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산사에 뭐 여유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 집에서 특별한 걸 안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 그 속에서 그 감각의 문을 열고 욕구 생각을 쉬십시오.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내 마음의 평화의 섬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평화의 섬으로 접속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 명상 다음에 우리가 몸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상을 가르칠 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호흡 명상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호흡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다가 갑갑해하고 그래서 못 배우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각. 근데 욕구 생각을 쉰다. 행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왜 나만 하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래서 다시 또 물소리, 또 세제의 냄새, 또 물의 온도, 또 닦는 그 감촉. 오직 지금 여기 빨리 치우겠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 행위 명상을 도와주는 그 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이시기 바래요.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에 모니터 앞에 혹은 그 화장실 그 거울 앞에 이 닦을 때 볼 수 있게. 그래서 감각. 그렇지 감각.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 그래서 누가 특별히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옛날 행동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좋은 강연을 많이 들어도 좋은 동영상을 많이 봐도 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반복입니다. 이 마음 공부는 반복이에요. 그 반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연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내 행동은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감각. 무의식 중에 이를 닦으려고 하다가 감각. 감각. 이 닦는 감각. 천천히. 가급적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뭐 1분, 2분 차이 상관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 중심으로 행위를 해요.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해요. 설거지 한다 그러면 빨리 해치워버려야 돼. 그 목적에 가 있어요. 우리 의도가. 그러지 말고 그거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 다만 지금 여기에 감각을 음미하세요. 음미한다는 자세도 좋습니다. 쉰다. 말씀드리잖아요. 쉰다. 무심히 이런 거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에 도움되는 문구를 딱딱 붙여놓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이에요. 문에 그 눈높이에 붙여서 좋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도 감각을 문고리에 차가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돌리는 감각을 느껴보기도 하고 발걸음을 느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이면 좋아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성. 정성을 제가 또 강조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상의 행위들은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자동화되고 너무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보 처리 용량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잉여주의가 많아. 잉여주의로 딴 생각을 해요. 고통에 빠지죠. 그래서 정성껏 하십시오. 설거지할 때 정성껏 하세요. 이 닦을 때 정성껏 닦으세요. 여러분이 물을 마시러 마개를 열 때도 정성껏 하세요. 편지 봉투를 열 때도 정성껏 여세요. 그냥 찢지 마세요. 딱 쥐고 정성껏 편지를 여세요. 마개를 열 때도 정성껏 열고 정성껏 닫으세요.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도 빨리 하기보다는 정성껏 하세요. 정성껏. 이 정성이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행위 모든 것, 옷 하나 갈아입을 때도 정성껏 갈아입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여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쉰다, 음미한다, 감각, 정성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써붙이십시오. 지금은 기억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의식 공간에 제 말씀이 있으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습관적인 정보들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써붙이십시오.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몸 명상, 이 몸 명상은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유튜버가 돼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MPPT 마음 공부 치시면 제가 올린 게 한 60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몸 명상 15분짜리, 뭐 30분짜리, 뭐 3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안내 명상이죠.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안내 명상을 통해서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불러주는 거에 따라서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멘트 없어도 괜찮아요. 지하철에서든 어디서든 문득 몸을 느끼세요. 지금 여러분 짧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머리를 느껴보세요. 그 얼굴 여기 있죠? 목, 어깨 어떤 감각 느껴지나요? 또 왼팔과 왼손 어떤 감각이죠? 오른팔과 오른손 어떤 감각이 느껴져요? 감각. 이 가슴과 이 등 부위 그 안에서의 감각. 복부와 허리, 옆구리 또 그 복부 안쪽에서의 감각. 어떤 감각입니까? 골반, 엉덩이 부위, 의자에 닿는 느낌. 그게 무슨 감각입니까? 약간의 호기심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감각이지? 약간의 호기심이 도움됩니다. 왼다리와 왼발 어떤 감각입니까? 오른다리와 오른발 어떤 감각입니까?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각으로 여러분의 의식 공간이 채워질 때 여러분의 욕구 생각은 다 내려가고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유튜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5분짜리, 뭐 30분짜리, 혹은 3분짜리. 그걸 틀고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MPPT 마음 공부. PPT에다 M자만 붙이면 됩니다. MPPT 마음 공부. 그래서 이 몸명상 다음으로 몸명상은 또 누워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인간을 뭐 스캔을 한다는 게 또 좀 그래서 바디 스캔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몸명상을 할 때 그 멘트 있는 안내 명상을 좀 수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의 경우는 도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앉아서 연습하시면서 내 몸의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호흡 명상이죠. 우리 명상 그러면 다 호흡 명상 생각하잖아요. 호흡 명상은 뭡니까? 몸 명상의 일종이에요. 감각. 네 몸으로 왔어요. 감각에서 내 몸 감각으로 왔어요.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내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몸을 느낄 때 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네 몸통 주변, 가슴, 몸 명상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 명상 되는 거예요. 일부러 호흡 명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몸 명상하다가 이 가슴, 배 이 부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열숨 명상이라고 제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됩니다. 뭐 익숙해지면 안 돼도 괜찮아요. 처음이시라면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복부에 됩니다. 그리고 들숨 때 하나, 날숨 때 숨입니다. 들숨에 둘, 날숨에 숨, 들숨에 셋, 날숨에 숨. 이렇게 해서 들숨에 열, 날숨에 숨. 이렇게 마치면 열숨 명상이 마쳐집니다.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뭐 3분 명상, 5분 명상하면 그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그 시간 될 때까지 그 반복하세요. 하나부터 열, 다시 하나부터 열. 그래서 그 감각을 느끼시면서 속으로는 숫자와 숨. 이렇게도 좋아요. 하나, 숨 쉰다. 우리 숨 쉰다잖아요. 숨 쉰다. 그 쉰다가 또 쉰다잖아요. 좋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쉰다를 익히는 거예요. 명상은. 그러니까 숨 쉰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들숨, 날숨에 주의를 모으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따로 한 3분 정도 해볼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의 필요성, 그 스트레스의 그 기제, 그 좀비 그 귀신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지금 여기에 산다는 것은 감각 세계에 사는 것이고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고 바로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명상이다. 그럴 때 욕구 생각이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주변의 감각, 또 행위하면서 경험되는 감각, 몸에서의 감각, 그리고 바로 호흡할 때 감각에 주의를 두면서 우리가 욕구 생각을 쉬는 명상의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마음 챙김, 또 긍정심리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명상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도 평소에 하시는 명상이 있나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 명상 늘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따로 요즘은 이제 코로나 그
그 시기라서 네. 그 좀 너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1시간 정도는 이제 주변에 나가서 그 산책하면서 또 걷기 명상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30분 또 명상하고. 사실 이 명상이 하면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매 순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 명상을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명상법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그 따로 시간 내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하는 행위에 깨어서 감각과 친해져라. 따로 시간 안 내도 돼요. 네. 문득 쉴 때 오감을 느끼는 오감 명상, 그리고 바로 행위를 하면서 늘상 하는 그 행위 때 그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신의 그 감각과 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쉴 수 있어요.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쉬기 위해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도 잘 쉬어야 됩니다. 네. 잘 쉴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따로 시간 안 나시더라도 그 행위하는 그 행위 중에 그 감각과 친해지는 명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 명상을 통해서 잘 쉬면서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힘을 되겠네요. 얻죠. 그 내적인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휴식할 때. 네. 오늘 긍정 심리 훈련 중에 하나인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음 챙긴 긍정 심리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네. MPPT 네네. 중에서 하나인 명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마음 기술 3가지 중에 방금 이번 시간에 명상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 챙김, 마지막 시간에는 긍정 심리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알찬 강연 해주신 김정옥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심반조. 내 마음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의 생각, 욕구로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 욕구, 생각, 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떨어져 보는 것이 되면서 바깥에서 봐야 돼요. 명상에서 우리 감각했다면, 마음 챙김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다면 자각입니다. 자각. 그래서 이 0.나 상태일 때는 자족감이라고 할까요? 더 구할 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내 0.나와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습니다. 이 닦으며 마음 챙김 명상. 이 닦기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설거지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호흡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 나머지 나들도 버리면 안 돼요. 그 나는 에고라고도 부르는데 그 에고를 에그 쥐듯이 달걀. 이름 발음도 비슷하죠? 명상할 때 마음 챙김하면서 0.나와 동일시하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나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